2023년 10월 9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외국인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관광객, 외교관, UN 및 국제기구, 기타 외국인별로 나누어 외국인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경게이트를 통해 여권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셜비자로 신청한 외국인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체류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미얀마에서 출생한 외국인과 친척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을 위반한 소규모 민영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색출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외국인관리감독위원회는 국방부와 내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신청 시 명기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관여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외국인이 신청 시 명시된 주소에 실제 체류를 하는지 관리감독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관리감독위원회 설립 내용을 보면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별 국장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위원회 설립 목적은 미얀마 관광업 발전을 위해 지원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미얀마 연방의 사회, 경제, 정치를 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는 공항, 항구, 국경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비자 기간 위반자 또는 불법 체류자는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특이한 활동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실행하며 외국인 제한구역 방문을 감시하고 외국인이 방문하는 주요 장소에는 관광 안내소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 카드에 표기된 숙소가 실제 지내는 장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숙소를 모니터링하며 국경 지역 등의 관리를 하기 위한 연락소를 운영합니다. 장기적으로 관광 웹사이트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체 인식 기술까지 도입해야 합니다. 기타 외국인 관리감독위원회 설립 내용을 보면 이민인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별 국장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주요 임무는 기타 외국인의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하고 명시된 주소에 거주하는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도착하기 전 받은 사전 정보와 국내 활동 정보를 중앙외국인감독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위법할 경우 관리 감독 및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사교육법을 발효한 이후 양곤 지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들 중 절반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에 제정된 미얀마 사교육법은 학교 및 교실 최소 규모를 2배로 늘렸으며 이를 충족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교육부에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사립학교들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년 이내 운동장, 과학실험실 등을 갖추고 교실마다 환기 시스템까지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만 양곤 지역 279개 사립학교 중 160개 이상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폐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는 1200개 이상의 사립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말에 의하면 양곤 부동산 투자자 대부분이 샨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곤 다곤 북부 타운십과 다곤 동부 타운십에서 2억에서 10억짜대의 부동산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자가 버마족보다는 샨족 출신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 타운십에서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세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네피도에서 미나웅 위원장은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를 접견하였습니다. 특사는 2021년 4월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대 요구 조건 합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미얀마 부정선거와 정치적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반대 세력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는 평화 안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치적 동향, 군부의 입장을 알리고 국가관리위원회가 채택한 5대 로드맵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임 의장국 라오스와의 우호관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아세안 의장국이 변경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임 특사의 방문에서는 미얀마 특사 대표단은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한 7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도 만났습니다. 특사는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대 요구 조건 합의, 평화협의 절차 및 미얀마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8일 미얀마 양곤 시내버스 YBS에서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출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시아스타마 트랜스포트 인텔리전트와 미얀마 플랫폼이 공동으로 미얀마 규격 QR코드 MMQR을 도입한 최초의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양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외곽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모든 양곤 시내버스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먼저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추후 거리요금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네피도에서 2024년 1차 미얀마 경제특구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띨라와 경제특구에서는 기존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띨라와 경제특구는 미얀마에 있는 세계 경제특구 중 가장 성공하였으며 경제특구 내 모든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띨라와 경제특구는 2013년 11월까지 21개국 114개 기업이 2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외국인 전문가 887명과 약 3만 7천 명의 현지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역량의 경우 2023년 11월 현재 봉제, 수산물, 금속,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트랙터 수입 부품, 원자재, 알루미늄 재료 등으로 수출 1,295만 달러, 수입 4,256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량 551만 7천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수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전력 공급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를 통해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짜옥표 다웨이 경제특구에 대한 조속한 시행도 촉구하며 더 많은 신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짜옥표 경제특구는 2021년 경제특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23년 12월 26일 짜옥표 심해항 사업에 대한 추가 세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웨이 경제특구는 현재 개발 선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와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곤 더시아트 갤러리에서 미얀마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화가 룬찌웨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거의 경력 초기 작품부터 전성기 작품까지 104점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인정받는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1930년 9월 24일 미얀마 양곤 출신으로 주변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인상파 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얀마에 있는 여러 미술 교육 과정을 거쳐 1964년 중국에서 유학을 거치며 유화와 수채화를 접목하여 인상주의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생생한 색감과 유려한 분놀림, 빛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리한 포착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서 미얀마 농촌 생활, 도시 풍경, 일상의 모습, 미얀마 여성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양곤 부동산 중개업체는 양곤 달라를 이어주는 한국 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으로 인해 달라 타운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다리 공사는 50% 완공이 되었으나 완공이 되어 갈수록 토지 구매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매달 부동산 시세는 급등하고 있으며 1억 잣에서 20억 잣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8천만 잣 하던 부동산 시세가 현재 10억 잣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건설부에서는 2024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3일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양곤 훌라잉따야 타운십에 있는 양곤 서부기술대학을 시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폭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대학과 기술대학을 특성화 대학인 폴리테크닉 대학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얀마에는 농축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기술대학은 몇 군데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농축산업기술학교 설립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진들은 자질을 갖춰야 뛰어난 인재 양성도 가능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진 개발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실무 지식을 가르치고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양곤 서부대학교 3층 건물을 시찰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술컴퓨터 대학 설립 및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3일 양곤 미얀마 국영보험본사에서 아세안 책임보험제도 도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세안 책임보험제도 ACMI는 화물 운송 개선을 위한 아세안 기본협정 프로토콜 5에 따라 운송 차량에 대한 3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얀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책임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세안 4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2023년 12월 6일 베트남 하롱에서 개최한 제24차 아세안 협의회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세안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국경무역으로 미얀마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국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국민이 차량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불법 환치기 훈디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관리부, 금융특별수사국, 미얀마 금융정보국으로 구성된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근절 대책반과 함께 훈디를 조사하고 환치기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 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송금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현재 14개 훈디업체에 대한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내무부와 협력하여 은행 거래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훈디업체를 신문 조사 후 기소를 하며 99명의 훈디 운영자를 조사하여 20명이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환치기 혐의로 9명, 상품 구매를 위한 환치기 3명, 불법 외환 거래자 8명입니다.